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유지했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로 누구보다 먼저 승점 20점 고지에 도달했는데요.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라운드 아스널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아스널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점에서 8라운드를 토트넘이 1위로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맨시티, 아스널, 지난 시즌 1, 2위 팀과 더불어 토트넘이 가장 강력한 올 시즌 초반 경기력과 성적을 거두면서 당당히 우승 후보로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현지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는 영국 현지에서 TNT 스포츠가 생중계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혔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수비수 맨유의 레전드였던 리오 퍼디난드,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선배이자 또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출신인 피터 크라우치가 분석 패널로 출연을 했고,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즉석에서 인터뷰를 한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것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었고, 또 제임스 매디슨이 이번 경기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도움 단독 1위에 올라섰지만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결국 토트넘의 선두질주를 이끌고 있는 팀의 캡틴이라는 점. 왜 캡틴 손흥민이 이번 경기 후 수훈 선수 인터뷰를 이렇게 와이드하게 가졌는지 퍼디난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퍼디난드는 현재 토트넘의 강점에 대해서 강하게 원팀으로 뭉친 것을 소개했거든요. 퍼디난드가 캡틴 손흥민의 팀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 이야기한 분석 내용,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나눈 인터뷰 전체 내용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NT 스포츠에서 경기를 분석하면서 퍼디난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토트넘이 승점 20점으로 선두에 올라 있는데, 토트넘이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을 때, 특히 전반전 추가 시간에 2부 비수마가 퇴장을 당하는 정말 큰 악재를 맞이했었잖아요. 비수마가 올 시즌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보이는 과정 속에 공수 양면에 걸쳐서 수적 우위, 여러 가지 다양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물론 어려운 경기를 치렀지만 승리했다. 0대0인 상태에서 10명이 됐는데 먼저 골을 넣었고 그걸 지켜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디난드가 오늘 같은 경기에 선수들이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즉 선수들이 보였던 정신력과 조직력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인데요. 특히 이 퍼디난드가 토트넘의 이 원팀 정신이 대단한 것을 꼽으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 토트넘 선수단을 보면 다른 국적의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 많았고, 특히 어린 선수들이 많았다. 이게 원팀으로서 단단한 모습을 보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국적도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다른 리그에서 뛰다가 온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리그 적응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여건의 원정 경기에서 10명으로 뛰면서도 똘똘 뭉쳐서 이겨냈다라는 건 정말 강력한 선수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어린 팀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프리미어리그가 처음인 선수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10명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10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지지 않았고, 또 밀리는 상황이 오다가도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밀리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후반 시작과 함께 먼저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었던 치명적인 위기에서 빅찬 스미스를 루턴 공격수가 보였었죠. 그런 다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고, 그 뒤에도 사실은 토트넘도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루턴 타운이 후반전에는 수적 우위 속에서 몰아붙이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와중에도 1대0 승리를 거둬낸 것에 대해서 이런 모습은 정말 팀 정신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퍼디난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큰 결과, 토트넘 드레싱룸의 결과입니다. 이건 한 선수 개인의 문제라든지 전술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승리다. 드레싱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수들, 코칭 스태프, 감독, 클럽, 직원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팀으로서, 원클럽으로서의 성과라는 것인데, 이전의 토트넘은 솔직히 소프트니스, 조금은 유약했다, 약했다, 그리고 뒷심이 부족하다, 저력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단단하지 못하다는 얘기였어요. 좀 약한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만약에 토트넘이 이 경기장에 와서 10명으로 뛰었다면 그 경기는 졌을 겁니다. 그런데 올 시즌 토트넘은 다릅니다. 강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저력이 생겼습니다. 팀으로서 뭉쳐있습니다라고 퍼디난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감과 믿음, 강인함을 팀에 불어넣어줬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토트넘은 오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강철 같은 선수단, 강철 같은 팀을 갖게 됐다라는 것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레싱룸을 선수들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을 했고 메디슨과 로메로를 부주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평등하게 또 밝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선수들 전체를 좀 긍정의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리더십을 이제 드레싱룸에 적용시킨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손흥민 리더십의 힘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바로 PC 사이드에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요. 진행자 그리고 퍼디난드, 크라우치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와이드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진행자가 손흥민 선수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뭐 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팀을 대표해서 또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인터뷰가 진행된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가 이날 메인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미키 판더펜도 경기장 위에서 바로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내가 골을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그게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런 예지 능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는 길에 팀버스에서 루턴 원정 오는 길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거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알았냐?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이제 약간 능청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판더펜에게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레이트 필링이 느껴졌어요. 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앞서서 판더펜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보시면요. 일단 오늘 경기 놀라운 경기였고 팀으로서 훌륭한 정신 보여줬고 또 내가 토트넘에 와서 첫 골을 넣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수비수로서도 우리가 원하는 무실점 클린시트까지 기록을 했다. 첫 골 상황은 메디슨이 컵백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물러섰고 공이 왔는데 그냥 때렸다. 놀라운 느낌이었다. 동료들이 다들 정말 기뻐해줬는데 사실은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소니가 오늘 네가 첫 골을 넣을 거야. 데뷔골 넣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줬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가 알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가볍게 대답을 했는데 정말 첫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하다. 그리고 이 토트넘의 시즌 출발 너무나 좋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가족처럼 한 팀으로 뭉쳤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가 팀으로서 훌륭한 정신력과 동기부여를 갖고 있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즉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더펜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대표팀 일정을 다녀오니까 모두가 건강히 돌아오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돌아와서도 이 흐름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정말 아쉬운 게 이런 상승세가 또 A매치 휴식기 때문에 잠깐 중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 인터뷰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는 길에 내 옆자리에 있었고 테이블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버스 탈 때 옆자리이기도 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그 판더펜을 보니까 그냥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키 판더펜에게 미키 너 골 넣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판더펜 수비수고 뭐 지금 골도 없었는데 득점기에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있었던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라는 게 원래 좀 미쳤잖아요. 크레이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이렇게 라이트 디렉션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느낌이 딱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맞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이 득점뿐 아니라 미키가 대단한 활약을 펼쳐서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판더펜의 이름을 저 이전의 인터뷰에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판더빅이라고 잘못 얘기해갖고 네덜란드 기자가 판더펜이다라고 알려줘서 조금 머쓱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미안함 때문에 예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옆에 와서 그런 느낌이 느껴진 건지 아니면 내 옆자리에 왔으니까 너가 내 앞자리에 버스 타고 갔으니까 내 기운을 좀 받았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느꼈다. 판더펜의 득점을 예지했다. 예감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는데요.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프타임에는 느낌이 어땠나요? 10명이 됐고 또 그 뒤로 솔직히 경기 운영도 쉽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또 주장으로서는 어떤 얘기를 감독이 했나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10명이 상태에서 후반전 나갈 때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주장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답변이 이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은 우리가 전반전에 했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전반전을 지배하고도 골을 넣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명을 적더라도 같은 타입의 같은 유형의 경기를 하길 원했죠. 분명 한 명이 적은 채로 경기를 하면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루턴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을 소유했고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결국엔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했습니다. 즉 이번 경기 우리가 지배했고 주도했던 그 스타일을 후반전 10명으로도 유지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후반전에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시도를 했고 물론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골도 넣었고 무실점까지 우리가 원했던 내용대로 승리까지 거뒀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피터 크라우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게 팀에 대한 얘기로 또 할 것 같으니까 워낙 또 손흥민 선수가 자기 얘기보다는 팀 중심으로 팀을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팀으로가 아니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확실히 올 시즌에 불붙은 것 같은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득점에 대해서 당신에게 손흥민 선수에게 따로 이야기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집중할 거리를 얘기해 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이 득점력이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따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감독님이 따로 말해주시거나 주문하시는 건 없고요. 다만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즉 공격할 때 좀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신나게 경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어떤 점이 개인적으로 다르냐는 결국에는 몸 상태 얘기를 하게 돼요. 선수로서 지난 시즌은 부상 이슈가 있었고 또 제가 솔직히 부상을 숨기고 뛰었기 때문에 100%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모든 경기가 에브리 싱글 매치가 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은 모든 경기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는 것인데 이제 저는 수술도 받았고 이제 모두가 알던 그 소니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수술로 몸 상태 치료했고 내가 다시 내 모습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여기에 팀의 주장 완장까지 달게 됐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까지 더해지면서 동기부여와 의욕이 더 커졌고 여기에 포지션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다 보니까 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많이 갔던 것도 영향이 있다. 결국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올 시즌에 마침내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난 시즌과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퍼디난드가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손케 듀오의 해체고 손메 듀오의 등장이잖아요. 케인을 잃게 될 거라고 상상 못했을 것 같은데 케인 같은 선수가 떠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케인에 대해서 솔직히 따로 얘기를 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케인이 떠날 경우에 떠난 상황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감이 물론 나 스스로도 크지만 다른 선수들 모두도 마찬가지다. 어떤 거냐? 케인이 떠난 만큼 이제 기회가 생겼고 이제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케인 선수로 인해서 경기를 못 뛰던 선수들도 있고 케인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다 보니까 득점 기회를 굳이 자신이 해결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책임감들을 갖게 됐다라는 선수들이 많아진 것이죠. 물론 케인이 있다면 득점을 굉장히 보장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것이지만 케인이 없다면 다른 선수들이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퍼디난드는 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오게 됐는데 메디슨이 또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 영향은 어떤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이 케인과 메디슨을 비교하면서 케인에게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또 메디슨에게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대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또 노련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답 내용도 걸작이에요. 케인과 메디슨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포지션적으로 케인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뛰죠. 스트라이커니까. 근데 메디슨 선수는 이제 공격 미드필더잖아요. 케인이 이제 공격수 9번 선수임에도 10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메디슨은 10번 선수인데 9번 역할을 또 함께하는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 포지션이 다르다.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메디슨은 우리 팀에 정말 많은 걸 가져다 줍니다. 공격 말고도요. 기본적으로 득점도 올리고 도움도 올리고 있지만 메디슨이 대단한 것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우리 팀이 공이 없는 상태에서도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줍니다. 우리가 라인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압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전방 압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메디슨처럼 열심히 수비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이 함께 수비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즉 우리의 무패 행진은 메디슨과 나의 득점 창출뿐 아니라 메디슨과 나의 수비 가담이 있고 다른 모든 공격진 선수들의 협력 수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팀으로서 공격하고 팀으로서 수비하는 원팀이다. 토탈 사커를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자가 또 가장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몸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도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최대 이슈예요. 오늘도 교체 아웃됐고 많은 토트넘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몸 상태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흐뭇하게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옆에 선수들이 있잖아요. 퍼디난드도 있고 크라우치도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선수들은 모두 고통을 안고 또 부상을 참고 경기합니다. 항상 100%의 몸 상태로 경기할 수가 없고 늘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이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상 이슈 큰 문제 아니다라고 걱정을 일축해줬고요. 이어서 이제 진행자가 질문한 게 이제 A매치 시기에 돌입하게 됐잖아요. 잠깐의 휴일이 있고 또 먼저 토트넘이 토요일에 가장 이른 시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메디슨이 자선 골프 대회를 연다고 해요. 모금을 해갖고 좋은데 쓰려고 이제 골프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참가하나요? 질문했더니 손흥민 선수는 나도 가고 싶지만 오늘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지금 이 경기가 영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에 열렸기 때문에 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아마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한국에 도착하는 정말 빠르게 합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표팀이 이제 오는 월요일에 소집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굉장히 빨리 오려고 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메디슨은 좀 슬퍼하겠는데요. 왜냐하면 메디슨은 그 행사에서 제가 메디슨의 캐디 역할을 해주길 바랬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퍼디난드와 크라우치가 이 농담에 아주 크게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저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메디슨이 하는 자선행사 다들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데 또 여기서 또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상황 속에서 퍼디난드가 먼저 딱 손을 내밀면서 이제 악수를 청했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크라우치도 악수하자라고 이제 내미는 토트넘의 캡틴이자 토트넘의 선두질주를 이끌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 경의를 표한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퍼디난드와 크라우치가 항상 또 많은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해왔던 또 인물들이잖아요. 대표적인 또 친한파 잉글랜드 레전드들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의 주장으로서 맞이하는 첫 시즌부터 초반부터 굉장한 또 이런 영향력과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심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지지도와 인기와 평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한국 대표팀의 캡틴으로 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친선 경기 갖고요. 10월 17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경기합니다. 11월부터는 친선 경기가 아니라 본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2026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 11월 달에 시작하고 그 아시아 2차 예선전에 한국이 중국,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와 괌의 승자와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베트남전은 태국 또는 이제 싱가포르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팀을 대비한 평가전이고 튀니지는 아무래도 이제 서아시아권의 아랍 팀들과의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있는 북아프리카 팀이기 때문에 역시 스파링 파트너로 배정이 됐습니다. 2024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 카타르 아시안컵의 데뷔전이기도 한데요. 이 경기들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좋은 플레이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매치 이후에는 토트넘이 중요한 일정들을 또 이어가면서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을 펼칩니다. 10월 24일 새벽 4시에 풀럼전, 10월 28일 새벽 4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있고요. 11월 달에 바로 이제 빅매치들이 이어지죠. 11월 7일 새벽 5시에 첼시와의 런던 더비, 그리고 12월 첫 번째 일정으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캡틴 손흥민,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모두 올 시즌 메이저 트로피,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리고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는 역대급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